보스턴에 사는 7살 소피아는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밝은 햇살 아래에서 뛰어놀지도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다. 그녀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병원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길어져 이제는 그곳이 자신의 집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병실 안은 언제나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드리웠고 정적을 깨는 건 의료 장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삑삑 소리뿐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푸른 하늘과 멀리 보이는 공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소피아는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친구들과 손을 잡고 놀이터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그녀는 하루 종일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 주사를 맞으며 지내야 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소피아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갔다. 처음에는 언젠가 나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반복되는 치료와 끝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체력은 점점 떨어졌고 작은 팔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가득했다. 입맛도 잃어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졌으며 간호사들이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다독여도 약을 먹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 소피아, 오늘 기분은 어때? 간호사가 다정한 미소로 물었지만 소피아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병실 밖으로 나가면 어김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피아는 그들의 걱정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다. 그냥 부모님이 손을 꼭 잡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느새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머물 줄 알았고 한 달을 넘길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실 벽은 점점 더 낯설지 않은 공간이 되었고 링거 주사의 따끔한 통증도 익숙해졌다. 소피아는 매일 작은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저곳을 걸을 수 있을까 하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긴 병원 생활 속에서 운명을 바꿀 기적 같은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병실 창밖의 풍경이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질 때 소피아를 현실에 붙잡아 두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함께해온 충직한 반려견 맥스가 있었다. 맥스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소피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녀의 가족이었던 그야말로 오랜 친구이자 삶의 일부였다. 소피아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맥스는 언제나 곁에서 조심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고 넘어질 때면 듬직한 몸을 기대게 해주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현관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존재도 어두운 밤 불안한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따뜻한 체온으로 안심시켜준 존재도 맥스였다. 그렇게 언제나 함께했던 맥스는 소피아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병원의 허락을 받아 보호자와 함께 면회를 올 때마다 맥스는 꼬리를 흔들며 병실 문을 들어섰다. 하지만 예전처럼 소피아가 반갑게 뛰어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병실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맥스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평소라면 성큼성큼 다가와 얼굴을 핥으며 반겼을 텐데 이제는 침대 옆으로 살며시 다가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소피아는 힘겹게 팔을 들어 맥스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맥스의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닿는 순간 소피아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렸다. 몸이 아파 힘든 날에도 링거액이 천천히 몸으로 들어오는 둔한 감각이 계속되는 날에도 맥스가 병실에 오는 날만큼은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맥스, 너도 나 때문에 힘들지? 소피아는 속삭이듯 말했다. 맥스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기라도 한 듯 천천히 코를 가져가 소피아의 손등을 부드럽게 눌렀다. 마치 아니야.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소피아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처음 입원했을 때만 해도 간간히 침대에서 내려올 힘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병실을 벗어나 병원 복도를 걸어보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침대 옆 바닥에 엎드려 긴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밤이 깊어질 때까지 그녀의 호흡에 맞춰 조용히 숨을 쉬었다. 때때로 소피아가 깊은 잠에 빠지면 맥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긴 병원 생활 동안 그녀의 피부는 더욱 창백해졌고 두 눈 밑에는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맥스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도 다시 천천히 몸을 웅크리고 그녀 곁을 지켰다. 소피아의 부모님 역시 맥스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곤 했다. 맥스도 내가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어. 소피아. 엄마는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소피아는 안다. 기다림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는 단 한순간도 소피아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장 먼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고 소피아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가장 먼저 반응했다. 어떤 날은 맥스가 그저 천천히 숨을 쉬며 침대 옆에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 따뜻한 체온을 옆에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을 힘을 얻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소피아와 맥스의 오랜 우정이 바로 그날 밤 병실에서 기적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소피아가 병원에 입원한 지 1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치료만 잘 받으면 금방 나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이제는 병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끝이 없는 터널처럼 느껴졌다. 의사들은 소피아의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불러 상담을 진행했다. 작은 진료실 안에서 무거운 공기가 맴돌았다. 의사는 고심 끝에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피아의 상태가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도 둔해지고 있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피아의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빠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년간 그들은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의사조차도 더 이상의 낙관적인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조금씩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숙였다. 아빠는 손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소피아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부모님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소피아의 침대 곁에 머물렀다. 하지만 소피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른들이 아무리 미소를 지으려 해도 슬픔은 감출 수 없는 법이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난 괜찮아.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침대 옆 바닥에 조용히 누워있던 맥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맥스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깊은 눈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맥스는 단 한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상태가 악화되는 지금까지도. 소피아가 링거 주사를 맞으며 몸을 웅크릴 때면 맥스는 조용히 그녀 옆에 기대어 눕곤 했다. 간호사들이 바늘을 찌를 때마다 소피아가 움찔거리면 맥스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마치 그녀의 고통을 대신 느끼기라도 하려는 듯이. 어느 날은 소피아가 너무 힘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다. 그날도 맥스는 조용히 그녀 옆에 붙어 있었다. 소피아가 눈을 감으면 맥스도 눈을 감고 그녀가 한숨을 쉬면 맥스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맥스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소피아의 손끝을 핥았다. 그녀가 잠든 사이에도 그는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 커다란 갈색 눈은 한없이 깊고 슬프고 따뜻했다. 소피아의 상태가 점점 나빠질수록
병원에 있는 모든 이들이 맥스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저 개는 정말 대단하네요. 간호사들이 속삭였다. 보통 개들은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는데 저 아이는 오히려 소피아를 보호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다. 맥스에게 병원은 낯선 곳이 아니었다. 그는 소피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집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맥스는 단 한 번도 소피아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녀가 병실에 있는 한, 그는 항상 그곳에 머물렀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그 깊은 밤, 병실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달빛이 드리워져 있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병실의 기계들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시간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병원의 밤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복도에서는 간간히 간호사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다른 병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도 공간을 가로질러 맴돌았다. 소피아는 그 모든 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루 종일 이어진 검진과 치료로 지쳐 있었고 몸은 유난히 무거웠다. 마치 커다란 이불이 덮인 듯 그녀의 의식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고 몸속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꾸만 깊이, 더 깊이 가라앉았다.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 감각조차 흐릿했다. 그 순간 침대 옆 바닥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맥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소피아가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진 것을 알았는지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 위로 앞발을 올렸다. 간호사들이 항상 침대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오늘 밤만큼은 예외였다. 맥스는 소피아의 얇고 가느다란 손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손은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져 있었고 창백한 손등에는 링거를 맞느라 생긴 작은 멍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맥스는 자신의 머리를 그녀의 손 위에 살며시 올렸다. 그녀가 미세하게 숨을 내쉴 때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귀끝을 스쳐갔다. 맥스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소피아가 아프기 전까지 둘은 언제나 함께였다. 아침이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맥스를 불렀고 맥스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맥스를 부를 힘조차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는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소피아가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병실 안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살짝 문을 열어보았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다. 소피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맥스는 그녀의 손에 조용히 머리를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장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병실 안의 모든 것들이 멈춘 듯 보였고 단 한 가지 움직이는 것은 소피아의 약한 숨결과 그것에 맞춰 살짝 들썩이는 맥스의 가슴뿐이었다. 맥스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병실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시작되었다. 깊은 밤, 병실은 여전히 고요했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소피아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맥스는 그녀의 손 위에 머리를 조용히 기댄 채 미동도 없이 있었다. 어느 순간 병실 모니터에서 들리던 일정한 기계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차분하던 심박수 그래프가 급격하게 요동쳤고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한 기운이 병실을 감쌌다. 그 순간 맥스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소피아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미세한 손가락 끝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아주 희미한 떨림이었다.
마치 힘겹게 깨어나려는 듯한 움직임. 맥스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그 순간 소피아가 아주 미약한 숨소리를 내뱉었다. 병원 복도는 깊은 새벽의 정막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막을 깨트린 건 갑작스러운 모니터의 변화였다. 심박수 그래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다가 갑자기 안정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듯 소피아의 생체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경보음이 울리지는 않았지만 이 변화를 감지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이 신속하게 반응했다. 간호사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료진이 이상 신호를 확인하자마자 병실 번호를 확인했고 순간적으로 모두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환자 상태가 변했어요. 소피아 브랜든 환자요. 간호사는 황급히 의료진 호출 버튼을 눌렀다. 몇 초 후, 2명의 간호사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달려갔다. 한 명은 담당 의사에게 긴급 호출을 보냈다. 병실 문이 급하게 열렸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온 순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소피아가 아주 희미하게 눈꺼풀을 떨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꺼풀은 미세하게 움직였고 심박수는 점차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담당 의사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맥박은 점차 안정적이었고 숨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의료진은 침대 옆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맥스를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소피아의 손 위에 머리를 기댄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저 한 마리의 개가 아닌 마치 그녀를 보호하는 수호자처럼. 담당 의사는 빠르게 청진기를 꺼내 소피아의 상태를 체크했다. 간호사들도 즉시 산소 수치를 확인하며 소피아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다. 맥박이 회복되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의료진들은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단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소피아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 소피아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천천히 따뜻함을 되찾았고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맥스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다.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새벽이 지나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병실을 비추기 시작했다.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지만 그날 아침 병실 안의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소피아의 침대 옆에서는 여전히 맥스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밤새도록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 꼼짝없이 앉아있던 맥스는 지친 듯 보였지만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였다. 소피아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츠렸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 건 맥스였다. 그는 곧장 고개를 들고 소피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마침내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창백했던 얼굴 위로 희미하게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녀의 갈색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맞추었다. 처음에는 낯선 빛이 눈을 찌르는 듯 찡그렸지만 이내 그녀는 바로 앞에 있는 맥스를 발견했다. 맥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나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였다. 맥스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언제나처럼 큰 소리로 짖지도 않았고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천천히 그녀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제야 소피아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려 맥스의 부드러운 털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문 앞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부모님은 한순간 멈춰섰다.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아버지 역시 눈가가 흔들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사는 그녀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소피아는 분명히 깨어나 있었고 웃고 있었다. 소피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소피아의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우리 딸이. 아버지도 한 걸음에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피아는 부모님의 눈물에 놀란 듯 깜빡이더니 여전히 곁에 있는 맥스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맑고 따뜻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가 다시 세상과 연결된 듯한 순간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료진들도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담당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면서도 계속해서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소피아의 심박수는 안정적이었고 어젯밤까지만 해도 약했던 맥박이 확연히 강해져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던 차가운 기운도 사라지고 피부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호사 한 명이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맥스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소피아의 손에 얼굴을 기댄 채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이 기적 같은 순간에 대해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피아는 돌아왔고 그녀 곁에는 언제나 맥스가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의사들은 소피아의 깨어남을 두고 기적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 해도 그녀의 갑작스러운 회복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피아의 상태는 위중했고 그녀가 다시 눈을 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단 하룻밤 사이 그녀는 마치 깊은 어둠을 헤치고 돌아온 것처럼 맑은 눈을 뜨고 가족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의료진은 그녀의 회복 과정을 다시 점검하며 연신 고개를 저었다.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담당 의사는 부모님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소피아는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모든 기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소피아의 손 위에 조용히 머리를 기댄 채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던 존재, 맥스. 소피아가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아파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지쳐 말조차 하지 못할 때면 조용히 곁에서 온기를 나눠 주었다. 어젯밤 아무도 모르게 병실에서 일어난 일, 맥스는 깊은 잠에 빠진 소피아의 손 위에 자신의 머리를 살며시 얹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걔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맥스가 소피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의 묵묵한 사랑이, 그의 따뜻한 체온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쌓아온 신뢰가 그녀를 이 세상으로 다시 불러낸 것이었다. 소피아의 부모님은 맥스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을 뻗어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맥스 고마워. 맥스는 소리 내어 짖지도 않고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며칠 후 소피아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왔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너무 좋아. 그녀의 곁에는 역시 맥스가 있었다. 그녀가 손을 내밀자 맥스는 천천히 다가와 얼굴을 가져다 댔다.
소피아는 다시 한번 웃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지난 1년간의 고통을 지나 삶을 되찾은 아이의 미소였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순간.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맥스의 사랑이 소피아를 지켜주었다는 것을.